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깡토의 추세 추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최근에 주가 계속 좋죠. 네, 오늘 좀 기분이 좋네요. 아, 역시 주가가 좋으면 우리 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 제 기분도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네네. 아,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좀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 좀 이렇게 하락을 하더니 마이너스 8%에 도달해서 하이닉스를 손절을 했습니다. 아, 네네.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잘 지키셨네요, 그래도.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저랑 똑같이 들어간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저랑 똑같은 날에 진입을 했는데 원칙을 안 지키고 안 판 거예요. 저는 또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혼나니까 네. 팔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다음날 바로 이제 수익 나고 급등했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네네. 차라리 그냥 가치 투자 계좌에 넣는 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 뭐, 나쁘지 않은데, 이제 본인이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가치 투자도 좋고, 추세 추정도 좋잖아요. 네. 추세 추정은 원칙을 지키셨다? 이거로 그냥 아, 마인드 컨트롤. 네, 마인드 컨트롤로 그냥 아 내가 이겼다 정신 승리 그냥 해주시고 그 이후에 주가가 또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왔잖아요.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용기만 있다라면 또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규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점점 비싸지니까 이제 한 주도 못 살 가격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진입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주도 못 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매매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ETF 네. 매매가 있어서 꼭 본주가 아니더라도 ETF 종목으로 매수도 가능한 겁니다. 아, ETF를 좀 살펴봐야겠네요. 최근에 또 저 ETF 2배? 삼성전자, 네. 뭐 하이닉스 2배짜리 ETF가 상장하기 때문에 그거 네. 관련해서는 또 큰 폭의 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선반영돼 가지고 먼저 움직이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그런 네. ETF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저는 근데 2배에 들어갔다가 좀 안 좋게 물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한 배를 가든 두 배를 가든 물리면은 무조건 물리는 거고요. 아, 그건 맞네요. 네. 네네네네 두 배로 수익 날 수도 있고 두 배로 손실 아. 날 수도 있고 그러면 2배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원칙은 혹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동일합니다. 두 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네. 원칙이 달라지는 건 없는 건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네. 저희 본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의 손절을 했잖아요. 네. 근데 두 배의 레버리지 애들은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로 잡게 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손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시고 평균 변동성 2배 이상의 변동성이 나왔나 요걸 확인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네. ETF가 하루에 뭐 10%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 8%에 손절하면은 그냥 10%는 쉽게 그냥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변동성, 예를 들어 ATR 14, 이 말은 14일 동안 이 주가에 하루에 얼만큼 움직이느냐. 이 ETF가 하루에 10%씩 움직인다라면 나는 20% 곱하기 2 하셔서 20%에 손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해진 이 숫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품의 그렇죠. 변동성을 보고 정해야 된다. 네네네. 아. 개별 관리가 조금 피곤하긴 한데 나머지는 네. 다 동일합니다. 뭐 똑같이 3알이 우리가 최소 기준이니까 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에 손절한다라면 네. 수익은 60%. 네 맞습니다. 60%의 오. 뭐 수익 쿠션 챙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돼요. 짭짤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20% 생각하셔야죠. 아, 그렇네요. 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꼭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는 잘 될 거야 희망으로만 돌리거든요. 항상 아, 리스크를 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포인트가 몇 개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현대차가 그때 동일한 날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네. 그때 좀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저는 이제 3할에 도달하지는 못해서 익절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한 1% 정도에 제가 그냥 전량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왜 마이너스 8%를 손절선으로 안 잡고 그래도 본절은 가져가야지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네. 그게 어떤 기준인 건가요? 그때 R 단위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네. 초보자의 경우에는 R 단위로 대응을 해라 이런 네네네. 얘기를 했고 우선 3R이라는 게 네. 최소 기준인 겁니다. 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근데 현대차는 3R에 도달은 못했지만은 네. 피디님께서도 장중에 뭐 20% 가까이는 수익이 났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8%까지 빠지면은 28% 빠지는 거잖아요. 거의 네. 30% 하락이기 때문에 네. 너무 큰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본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준은 정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 내가 해당 종목을 샀는데 20%의 수익이 났다. 네. 그러면은
본전까지 올린다. 로스컷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꼭 20%라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네네. 어느 정도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그냥 본전을 하는 게 낫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그 거죠. 기준은 정하기 나름인데요. 네. 초보자 때는 8% 단위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R을 저희가 8%로 잡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내가 현대차를 샀어요. 근데 현대차가 8% 이상 올랐어요. 9%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8%에 거는 게 아니라 본전에 매도를 거는 거고 네. 내가 16%까지 수익이 났어요. 네. 그러면은 본전에 거는 게 아니라 8%. 네, 맞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한 겁니다. 아, 다만 그 방법이 실제 네. 매매를 하는데 더 좋냐를 따졌을 때는 더 나빠요. 변동성 때문에 내가 원치 않게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추세 추정 초보자분들은 R 단위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거고 조금 더 익숙해졌고 네. 비님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5개월 됐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레인지를 조금 더 크게 잡아서 네. 뭐 20% 이상 뭐 이렇게 잡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시장이 너무 좋을 때 저는 본인의 기준을 뭐라고 정했냐면 적어도 잃지는 않아야겠다. 여기서 이런 시장에서 잃으면 바보 아닌가? 이럴 수도 있죠. 아, 네, 네. 이럴 수도 있는데 남들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잃지 않아야겠다라는 기준을 그냥 저만의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이 있었는데 파도라는 종목인데요. 네네. 들어갔다가 한 10% 상승하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빠지더라고요. 네네네. 절대 잃지 않겠다는 마음에 그냥 바로 1%의 전량 매도. 네네. 조금 빠르게 매도를 하시긴 하셨는데 네. 우선 장대 음봉으로 끝났다. 이렇게 기준으로 네네. 한다라면 우선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은 거고요. 근데 아직 추세가 꺾였냐 봤을 때는 파두는 아직까지는 ING다. 이왕이면 뭐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이너스 8%까지 봐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대신 잔대 음봉이 떴으니까 원래 내가 100% 비중으로 들어갔다면 네. 한 절반 정도는 줄이고 나머지는 지켜봐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향 차이예요. 아, 그쵸, 그쵸. 네네. 근데 저는 뭔가 이 마이너스가 된 꼴을 볼 수가 없어서. 네네. 아, 좋은 겁니다. 잡초는 다 뽑아내야 돼요. 네. 뿌리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그 좀 싸졌으니까 오히려 들어가면 되지라는 마음에 네네네네. 싸진 거 우리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비싼 거 아, 좋아해야죠. 네네. 네네. 비싼 거 좋아했는데 비싼 거 그쵸. 그러면 안 되는. 네네네네.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이거는. 네. 그치만 어쨌든 이제 저만의 기준에서 이 떨어지는 걸 제가 머릿속으로 좀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하이닉스도 손절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네. 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게. 아, 파도는 좋은 회사입니다. SSD 관련해서 네. 국내에서 탑으로 나가고 네.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펀드멘탈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근데 추세적으로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실지 계속 달릴지는 아무도 네.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내일까지 지켜보고 다시 진입하거나 그래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비싸게 살 수 있는 용기만 있다라면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네. 근데 늦게 살수록 사람이 쫄릴 수밖에 없어요. 쫄려요. 네네.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싸게 고점에서 사면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수익 쿠션이 많을수록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 싸다 이걸 떠나서 추세가 보이고 강력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면 조금 더 일찍 사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서 샀으면은 가장 베스트. 그죠? 4월 27일 날 파도는 사야 되는 거죠. 파도 미담이 나오는 그 구간에 사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치만 못 샀으니까 여기서 네, 네네네. 네. 남들보다 피디님은 네네. 네. 너무 늦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늦게라도 사는 게 어딘가. 아, 좋은 용기입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좌 50% 누적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시작한 지 이제 한 4, 5개월 정도 됐는데 이런 수익률은 전 태어나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아, 주식투자 처음 하니까 그렇죠. 아, 옛날에 내동매매 계좌 맨 처음에 봤던 제 계좌 네네. 기억하시죠? 네네. 파란색 계좌. 아, 네네. 네. 네, 맨날 그렇게 손실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계좌가 빠르게 성장한 적이 처음이어서 또 한 번 이렇게 감사 인사를. 아, 근데 그만큼 시장도 좋았기 네. 때문에 항상 나는 똥멍청이고 아, 수익은 시장이 준다. 손실은 내가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규칙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은 내가 하는 거고 네네네. 잘한 건 다 시장 덕분에. 네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시장이 사실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
달성하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천천히 도달하는 종목도 있고 좀 빠르게 달성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얘네를 이제 부분 익절을 할 때 똑같은 기준을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만약에 한 3일 만에 24%에 달성한 종목도 있고 진짜 한 달을 거쳐서 달성한 종목도 있잖아요. 이게 복합적인데요. 사실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그만큼 네. 피로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종목들은 하락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그 안에서도 더 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추세 추종은 강한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네. 함부로 비중을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게 앞으로 실지 더 달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이 대응하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좀 천천히 상승한 종목들은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줄여서 다른 더 빠른 애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요건 좀 잘못된. 잘못된 건 아닌데 네. 모든 게 다 후행적이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네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 쿠션이 작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너무 막 급등한 종목들을 잡게 되면은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셋업, 좋은 펀드멘탈, 네. 레벨 1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레벨 같아요. 1. 네네. 네, 저는 항상 이제 레벨 3쯤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상승 조정 돌파만 생각하셔도 네네. 네, 아주 심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디님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추세 추정 매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승 조정 돌파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 나중에 더 익숙해지면 셋업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트리거도 많기 때문에 그때 하나하나씩 더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장이 좋으니까 예수금 없잖아요. 그죠? 예수금 네, 거의 없습니다. 네네. 지금 장에는 그냥 레벨 1 상승 조정 돌파만 사더라도 예수금이 없어요. 네, 그만큼 살짝 강세장이다. 긁어모아서. 시장이 안 좋아지면 또. 시장이 안 좋아지면 더 보수적으로 봐서 상승 조정 돌파만 또 노려야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상승 조정 돌파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네네. 된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깡토님이 선호하시는 매매 방식 중에 하나가 바스켓 매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전체 섹터, 강한 섹터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담아두고 네네, 맞습니다. 불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시드가 없는 거죠, 이제. 하이닉스 한 주를 살 수가 없는데 바스켓 매매를 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상식적으로. 그쵸. 네네. 네. 그럴 경우에는 ETF 매매하시면 돼요. 네. ETF 안에서는 뭐 네네. 원하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ETF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ETF를 확인하시려면 스타기즈 ETF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오, 이 네. ETF에 보시면 여기서 ETF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여기서 뭐 SK 하이닉스를 내가 사고 싶은데 바스켓으로 매매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SK 하이닉스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SK 하이닉스라고 치면은 SK 하이닉스가 편입된 ETF 보기라고 상단에 나옵니다. 아, 하단에는 하이닉스라는 이름이 들어간 ETF가 뜨는 거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편입된 205개의 ETF가 있다. 해당 거를 클릭하시면 비율이 나옵니다. 이 ETF에 오. 얼마나 하이닉스의 비율이 있느냐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보시고 네.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회사들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1억 뭐 42억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높은 것들 오. 최소한 뭐 8,500. 뭐, 네네 8천 몇백억 이런 회사 아. 이런 ETF를 매수하시면은 바스켓을 매매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대신 여기에는 잡초를 뽑아낼 수는 없다. 그렇죠. 라는 단점이 있네요.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비중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예를 들어 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만 사고 싶은데 이런 ETF에는 다른 스몰캡, 뭐 소부장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해당 ETF를 클릭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또 이게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ETF를 매매할 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네네.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아, ETF도 하나의 묶어놓은 상품군이라 생각하시고 네. 주식 매매하듯이 똑같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ETF도 살 때도 셋업, 상승, 조정, 돌파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 ETF도 똑같아요? 네네네. 아, 그런 게 있나요? 얘도? 응? 상승 조정 돌파를 거치나요? 얘네도? 네, 그렇죠. 타이거 반도체 ETF의 차트인데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차트와 거의 동일하죠. 상승, 조정, 돌파.
네. 항상 갭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장대 양보가 동일하다. 네네. 네네네. 거래량이 터진 갭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네.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를 볼 때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ETF니까 차트가 네네.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대부분 인더스트리 액션으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반도체가 갈 때는 어떤 특정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ETF 흐름 자체는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각 섹터별로 1등만 모아져 있는 ETF 이런 거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ETF에 그런 ETF도 다 있습니다. 아마 PD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웬만한 모든 ETF들이 국내나 해외에는 다 상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와, 너무 좋은데요? 스타기지에서 ETF 네. 그 메뉴 활용하셔서 네. 좀 더 보시면은 ETF 검색뿐만 아니라 ETF 길잡이를 통해서 어떤 특수한 ETF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TF 길잡이 보시면 단순 종목뿐만 아니라 월 배당, 커버드 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 커버드 콜은 뭐냐면 쉽게 배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단순하게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의 투자 말고도 배당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커버드 콜은 그런 옵션 상품에도 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옵션 상품의 일부분 투자하게 돼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나한테 수익 쿠션, 커밋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월 배당이라든지 부분 배당 이런 커밋 부분에서 커버드 콜이 조금 더 유리하다. 네. ETF는 좀 시간 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튼 배당 같은 걸 준다. 네네. 네네. 되게 많이 주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배당이 높은 거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만 이제 이런 지수 상품용 이런 파생이 엮인 데는 또 세금 부분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ETF마다 개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까 삼성전기. 네네네. 네트워크 인프라가 최근 1년 사이에 655.34% 수익이 났거든요. 대부분 반도체가 최고 상승이라 생각하는데 한번 클릭해 보시죠. 편입 종목을 보면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승했던 1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ETF를 한번 봐야겠네요. 네네네. ETF의 장점은 내가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못 고를 때 한 번에 바스켓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단점은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다. 약간의 이 ETF 운영사에서 하는 만큼 따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리스크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보다는 잘하시겠죠. 피디님 충분히 잘하시고 계시고 시청자분들도 지금 저희 방송 꾸준히 보셨으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내가 잘할 경우에는 수익이 높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소액 투자자분들도 분명 시청자분들 중에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ETF라는 좋은 바스켓 매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게 좋네요. 네네, 좋습니다. 네, 한번 저도 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PD님의 질문과 함께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액이라도 ETF도 충분히 가능하고 꼭 소액이 아니라도 ETF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스타기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 추종이라는 거 늦지 않습니다. 항상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비싸 보이지만은 지금이라도 공부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갈 수 있도록 깡트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려요.